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여전히 소폭성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거래소 시장 아마도 추가적인 반등수들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미니멈 약 258에서 맥시멈 262포인트까지 일단 반등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모처럼 만에 좀 해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또한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좋죠. 외국인 쪽에서 49억 매수를 해주고 있고, 매수했었던 기관 쪽에서 약간의 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면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는지 그 부분들을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화 상담은요, 02-315-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 문자니까요, 많이 참여들 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죠. www.sentv.co.kr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종목 상담 신청 배너가 있습니다. 그 배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쪽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진행할게요. 자,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94,65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NHN 엔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좀 분사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네이버는 외국인 쪽에서 시장 종목을 지배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NHN 엔터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지배를 했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8월 29일 날 분할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세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저가가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은 좀 하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수급을 좀 보게 된다라면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전날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일단 외국인 쪽에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9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간의 좀 손실권역이십니다. 한 8% 가까이 좀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데요. 우선적으로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가가 87,300원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자리대는 한 번쯤은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리대가 약 95,000원, 96,000원 자리대에서 87,000원대 이 구간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좀 하지 말고 다른 종목군들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7,000원에서 96,000원 박스권 대응, 그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테스트예요. 199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이테스트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자, 1990원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거의 2,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 사업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종목분들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이 자리대, 즉 2,100원, 2,050원 요 자리대를 지지하다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밀리는 그런 모습들이나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자리대죠. 1,700원대 중후반권역입니다. 약 한 1,800원을 조금 못 미치는 가격대인데요. 이 자리대까지는 한번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과거에 이 1770원 자리대가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다가 이탈됐기 때문에 저항 자리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아이테스트,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 내년 쪽에 대한 사업은 일단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좀 나왔던 부분들이지만 잠깐 기술적 분석, 그 기본적 분석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거래량을 동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즉 과거에 11월 하순경에 나타났던 이런 거래량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지만 이 박스권역에 대한 탈피, 즉 바닥을 탈피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지금 뭐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잡아드리진 않겠고요. 일단 1,700원대 후반권역이 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예요. 5,514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대부분 이 개별성 종목군들이나 테마성 종목군들, 이 테마주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종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기록을 해주고 난 이후에 벗어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 아니면 횡보라고 했죠. 자, 결국에는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잡아보게 된다면요, 뭐 4,000원, 거의 5,000원권역에서 6,000원 정도대 요 자리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6,400원 자리대는 단기간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조금 더 낮춰서 약 하나 5,800원 정도대까지 요 자리대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5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면 약 마찬가지로 한 8% 정도 손실권역이시네요. 일단 뭐 ODM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좀 진출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판매를 하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때가 좀 많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물량 떨구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인내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목표가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일단 5,800원 정도로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50원 이 자리가 이탈되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신성통상이에요. 937원에 45%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신성통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신성통상을 보게 된다면 과거에 상당히 좀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이 나쁘냐? 그 부분들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이 섬유의복 섹터죠. 자, 잠깐 좀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2013년도에 6월 결산이죠. 120억을 달성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334억 원의 영업이익을 넘어설 계획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좀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단기간을 좀 보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으로는 뭐 여전히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바닥을 현재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다중바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더 여유있게 끌고 가서 약 한 1,3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문자 상담 위주로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팜스토리입니다. 오늘 1,560원에 매수해도 될까요? 예, 매수해도 좋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할인 4,811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도가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할인물 한번 볼게요. 자, 할인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스권역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이 폭만큼 밀려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리스크 관리하고 다시 샀다면 이거 완전 대박이죠. 그죠? 근데 징그럽게 말을 안 듣죠. 오늘 단기 매도짜리입니다. 오늘 단기 매도짜리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간단하게 하죠. 간단하게 하는데 저항자리 때는 한 번쯤은 매도해줘야 된다는 센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을 것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24,1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 올해 이 LG 그룹주들은 아마 4월을 좀 걸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에 관련된 LG이노텍이나 LG 그룹사들 보게 되는 태블릿 PC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ITO 필름을 쓰는 게 아니라 메탈 메쉬 체제로 신규 사업을 일단 진출하고 있는데 성과는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올해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패널에 대한 판매가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굵직한 이슈들이 많죠. 올림픽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1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상당히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저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좀 진행되는 흐름들이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이 폭만큼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자리대가 단기 저항대입니다. 자, 26,100원 자리대죠. 자, 26,100원인데 지금 현재 25,900원, 950원 요 자리 찍고 있네요. 만약에 요 자리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대를 그었기 때문에 이 자리대를 그대로 올려버리게 되면 이 자리대가 추세가 되죠. 그죠? 즉 다시 한번 이렇게 긋게 되면 이거는 하단, 이 위에는 상단이 되겠죠. 그러면 26,000원 넘어가서 26,500원 자리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저항대다. 즉 이 자리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즉 단기 매도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요 조금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챙겨놓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43,000원 30% 답답한 흐름 가져갈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SM이 답답하시다 라고 한다라면 다른 종목군들로 뭐 교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빠지지는 않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 안 빠지면 대박이죠. 즉 손실을 안 보고 있다라면 괜찮은 겁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S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게 된다라면 똑같습니다. 자, 이 차트 SM하고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죠.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오늘 자리대가 조금 중요하겠네요. 그죠? 오늘 내일 자리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줘야 될 것 같고 이 즉 43,000원대에서 45,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루하시다니까 한 종목을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NC소프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상승했을 때 지루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다시 또 지루한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요 자리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M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으로 일단 대응을 한번 해보자. 즉 43,000원, 45,000원 요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잠깐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수급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 박스권 돌파를 충분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유를 한번 가지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SM에 이어서 다음에 해드릴 부분들은 대현입니다.
대현을 2,35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대현을 한번 볼까요? 대현을 보시게 된다면 2,350원입니다. 자, 다른 종목하고는 조금 틀리죠. 즉, 무슨 얘기냐면 바닥을 탈피하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박스권 요구에 진입을 했다가 요 자리대를 넘어섰다가 다시 밀렸어요. 즉,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이탈했으니까 요 폭만큼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하락 N자로 빠지게 된다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절반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2,520원대까지, 즉 2,500원 정도 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을 매수가가 얼마냐? 34,350원입니다. 34,350원에 20%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을 보게 된다면 34,350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역이죠? 자, 요 자리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죠? 요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나오고 저점 나왔습니다. 반등 나오고 나서 밀리니까 저점 잠깐 이탈했죠? 여기. 그러니까 요 폭만큼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절반의 되돌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보면 절반의 되돌림 35,600원짜리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자리대가 37,000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이 12월 19일 날 형성돼 있던 고점이 36,100원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가고 있네요. 우선적으로는 37,000원대 요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 여기 요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즉 37,000원에서 37,500원 요 자리대까지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수가 만약에 1980선까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대형 섹터는 한 번쯤은 챙겨놓고 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지수는 아직까지 진바닥은 나온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이거나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밀린다라면 대우조선해양도 좀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을 49,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80% 한 방에 좀 실으신 것 같은데요. 자, 솔브레인을 한번 볼게요. 자, 49,000원. 이 종목은 4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요 자리대에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점이 나왔죠? 그리고 저점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저점이 깨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깨지면 이 폭만큼 빠져 내려가는 건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밀려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는데 전 저점 이 자리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밀리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고점이 나오고 나서 지금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저점을 깨졌기 때문에 이 폭만큼 또 밀리는 거예요. 이 폭만큼 이렇게. 그죠? 그럼 이 폭만큼 밀렸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바닥이 형성이 되고 있네요. 즉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과거의 낙폭과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단기 11선, 중기 21선 요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당분간은 이거 박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지금 42,000원에서 한 45,000원 요 자리에 박스권역에서 어느 정도 이격 좁히기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에 이어서 지금 다음 종목 LGU 플러스입니다. 13,000원에 10% 얼마에 손절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익 실현을 하고 싶지가 않으신가 보네요. 자, LGU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얼마에 손절할까요? 라는 부분들 좀 물어보셨네요.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죠? 고점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렸습니다. 그죠?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나서 절반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이 깨졌어요. 저점이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옵니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끌어내리면 이 자리대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이 방송을 이렇게 해드려도 이게 이해를 못 하시니. 그러면 여기서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는 이 빠진 폭에 대한 절반이란 말이에요. 즉, 이 빠진 폭에 대한 절반이니까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이 자리대가 11,200원짜리, 11,100원 요 자리대가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근데 최근에 고점을 보게 되면 11,0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일단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는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된다라면 아마도 11,000원 정도의 목표가가 설정이 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11,7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11,700원 정도 때까지를 목표가로 좀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는 한 10,000원 정도, 이 10,000원은 이탈할 것 같지는 않은데 10,0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6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3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겁니다. 64,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61선까지 반등이 나오거나 좀 밀려 내려왔으니까 잠깐 수급을 보면 수급이 약간 또 꼬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4,000원이니까 손실을 보고 매도하지는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6,000원, 67,000원 요 자리대 오게 되면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군들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21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좀 달려왔습니다. 내일장 잔소리 시간입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겁니다. 맥시멈 1980 정도 올라가봐야 1980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형 섹터의 매수 포인트는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1월 하순경부터 2월 초 이 자리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강연회를 좀 준비하였습니다. 투자 설명회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7시에 좀 진행을 하고요. 이수역 7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100m 정도 가시게 되면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요.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연초 시장에 필요한 부분들 꼭 듣게 되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